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 우울함을 좀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어제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요, 6월 12일이에요.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저는 참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리고 남은 시간 더 알차게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뉴욕 증시는 모처럼 조정받았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탓인데요.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덕에 조정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내린 26,048.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3% 하락한 2,885.72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01% 빠진 7,822.5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3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날 독일의 닥스 지수 0.92% 뛰면서 12,155.81포인트에, 프랑스 CAC 지수는 0.48% 상승한 5,408.4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영국의 런던 증시 0.31% 오르면서 7,398.45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국내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무역 분쟁 완화 조짐에 힘입어서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언제든 분쟁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져서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0.59% 오른 2,111.81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1.06% 상승한 728.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교착이 지속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해 톱다운식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 1주년을 즈음한 친서 외교를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실무급의 협상이 재개되고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 간의 접점 모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하며 열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미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며 김 위원장에게 재차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6.4 天安문 민주화 시위 30주년을 맞아 대내외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 다음에 이어 네이버 사이트도 사실상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이는 네이버 등 한국 사이트에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어 이 내용이 중국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트위터를 통해 유럽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것은 유로화나 다른 통화가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이자 세계 최대 하청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필요시 중국 내 애플 제품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류양웨이 반도체 담당 이사는 전날 타이베이 본사에서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생산 라인을 중국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면 폭스콘은 애플의 이런 요구에 완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히토류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시사해온 가운데 자국 내 히토류 생산 지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히토류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미국 경제의 3%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한 2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전망을 일축한 셈입니다. 경제활력 재고 대책으로 당정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업 상속 지원세제 개편 논의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상속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업종이나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7년 동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대상 기업이나 공제 한도가 종전대로 유지되는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개선책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재정적자 규모가 2011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까지 이어진 세수 호황이 끝나감에도 정부가 예년보다 지출 규모를 더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에서 4월 관리재정 수지가 38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야놀자는 11일 싱가포르 투자청과 부킹홀딩스에서 총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놀자는 이번 투자로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스트리밍 게임을 개시합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엔비디아의 스트리밍 서비스 지포스 나우 독점 계약을 맺고 연내 스트리밍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힌 데 이어 SK텔레콤도 5G 킬러 컨텐츠인 스트리밍 게임 컨텐츠 확보를 위해 MS와 손잡은 것입니다.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선택과 집중의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주식회사 LG가 보유한 LG CNS 지분 중 일부인 37.3%를 매각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분 매각이 성사될 경우 LG는 1조 원 넘는 자본을 확충하게 됩니다. 2017년 8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전국 23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는 제조 결함부터 운영 관리 미흡까지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리 부실과 설치 부주의가 직접적 원인이고 제조 결함도 관련이 있다는 게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입니다. 당장 올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앞서 공개한 사안 중에서 7월에서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넓혀 요금 부담을 낮추는 일안을 최종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원유 수요 둔화로 인한 유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저물가의 유가 하락까지 겹칠 경우 자체 물가 상승률이 연간 0%에 머무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앞세워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로 옥죄는 등 재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 원리보다는 미봉책 위주였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약발이 떨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창밖에 날씨를 보니까 오늘 정말 날씨가 맑더라고요. 점심 드시면서 하늘도 한 번씩 쳐다보시고 날씨도 만끽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